이제 그 그러니까-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한정된 자원 자체를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이 예산은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서 나온 예산인데 저는 이것을 한정된 자원 내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그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떤 예산이 적다를 주장하는 영역들은 많아요. 예, 그런데 작년 예산도 그렇죠.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요. 그럼 우리가 구축한 국가 모델이라는 것이 예. OECD에 속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만큼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형태를 원하느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걸 되게 어렵지 않게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게 결국 세금 더 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세금 더 내지 않아도 대표님 세금 더 내지 않아도 지금에 있는 규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또 세금 더 내라는 이런 논쟁까지 오면요. 조금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할 수 있는 국가의 대부분의 복지 수준이나 아니면 권리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국같이 저부담 저복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고부담 고복지로 유럽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부담 중복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고부담 저복지, 저부담 고복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요, 예. 대표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힘이 없고 장애인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의 문제에서 너무나 불평등했고 차별받았던 문제입니다. 이걸 또 이제 세금 논쟁과 고소득 이 문제까지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건 또 다른 주제로서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지금도 충분히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약속음만 지켰어도 이것은 약속음은 예산을 추계해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정말 국가의 여당 입장에서는 예. 제가 뭐 돈 없다 이런 얘기가 정말 그렇게 한데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책 하나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 지출만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인건비 비중이 낮아요. 네네. 그건 왜냐하면 국민의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어쨌든 시간을 뺏어가지고 그걸 인건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요, 굉장한 자유의 권리에 대한 침해예요, 지금. 그런데 다 지금 그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 너무 옆으로 자꾸 나가셔서 그런 건데 국방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집권 여당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계시죠. 물론 대통령께서 이것들을 허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통과인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국방비 문제 그리고 또 아동의 여러 문제,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적어도 국가 스스로 약속했던 그 약속, 이 계획에 따른 그들의 수치도 안 지켜졌다라는 것이 제가 부도수표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고요. 그죠? 이것도 다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온 계획은 너무 이것들이 이 그 파이라는 것, 그 예산의 분배와 관련해서 너무 불평등하고, 그죠? 너무 차별적이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지킬 수 있는 수치를 얘기하면 또 그게 너무 적다고 하실 거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대표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가지고 4년간 500억 지원이다 이렇게 하면 적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534억은요 이제 너무나 껌딱지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호 장관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논쟁이 이 부도수표와 관련되어 부도수표가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표님, 그 지금 아까 추경 얘기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초과 세수를 지금 50조 가까이 남겨놓은 거 알고 계시죠? 아, 예. 예. 근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게 예. 왜 그러냐면은 초과세수가 53조 원이 예상된다고 예, 예. 그렇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과 세수가 왜 그러냐면은 정말 세출과 세입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걷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국민들 네. 세부담이 허덕인 거거든요. 53조가 나왔네요. 예, 예. 그럼 뭐 이거 당장 해결할 아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선 애초에 과도하게 거친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네. 두 번째로는 저희 봐야 될 게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굉장히 보수적인 예산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런 초과 세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재정적 여력이 생겼을 때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우선적으로 지키려 노력할 겁니다. 네네. 당장 이번에도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했었는데 네네. 그것을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춰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53조 초과 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전장현이 그 기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약속하는 그런 공약들도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진 잔고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짜라 그러면은 전장현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하죠.